안녕하세요, 류지입니다. 미국 직구 아이패드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와! 사실 아이패드는 지난주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석 연휴에 좀 바빠가지고 이제서야 올려드려요. 죄송합니다. 빨리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아직 한국 출시 일정이 안 잡혔죠. 따라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제품이 괜찮은지 살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아이패드 8세대 핵심은 간단합니다. 7세대와 어떤 부분이 달라졌느냐, 이걸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달라진 게 많다 그러면 구입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구입을 못 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7세대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살펴보고 구입할 만한 메리트가 뭔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박싱을 해야 되겠죠. 언박싱을 하기 전에 7세대와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박스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크기는 똑같은 것 같아요. 크기는 똑같은 것 같은데 문제는 두께가 달라졌다는 거죠. 두께가 더 얇아졌어요. 보면 살짝 또 얇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아이패드 8세대가 7세대보다 좀 더 얇아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지금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려라! 열려라! 드디어 열었습니다. 자, 안에는 아이패드 8세대가 들어있네요. 조심스럽게 들어올려서 비닐을 찢겠습니다. 이 소리 정말 좋죠? 전 이 비닐 뜯는 소리가 정말 좋아요. 약간 변태적이라고 해야 되나? 네, 조심스럽게 벗겨냈어요. 아이패드 8세대 보여드리고요. 얘는 조금 이따 살펴보여드리고 구성품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사실 별거 없습니다. 충전기와 케이블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뭐 품질 보증 이런 거 많이 들어있죠. 이런 것들은 뭐 볼 필요 없잖아요. 넣어드리고 보시는 것처럼 구성품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전작과 이번 시리즈가 똑같아요. 아이패드 8세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딱히 특별한 건 없는 것처럼 보이죠? 후면을 봐도 뭔가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지 않고 전면도 마찬가지예요.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7세대랑 거의 다른 게 없기 때문이에요. 보실까요? 얘는 지금 필름이 붙어 있어서 조금 다르게 보일 텐데 똑같아요. 크기가 세로가 250.6mm, 그 다음에 세로가 174.1mm, 두께가 7.5mm. 똑같아요.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여기에 무게만 살짝 변했어요. 무게는 전작보다 와이파이 기준으로 약 8g 정도가 더 무거워졌어요. 왜 무게는 다를까 좀 고민이긴 한데, 배터리 때문에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 게 배터리 용량도 달라진 게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사용 시간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작과 후작을 딱 뒤로 보면 뒤로 봐도 그렇고 앞으로 봐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스펙도 거의 동일합니다. 10.2인치 크기의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요. 해상도는 2160에 1620입니다. 500니트의 밝기를 지원하는데 7세대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전후면 카메라도 마찬가지예요. 후면 카메라를 보더라도 800만화소 똑같습니다. 거기에 뭐 세부적인 부분이 달라진 게 있느냐? 없어요. 전면도 마찬가지예요. 사용 시간도 영상 재생 시간 기준으로 10시간이에요.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뭐지? 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을까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긴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AP잖아요. 그 AP 부분은 결론적으로 전원을 켜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전원을 좀 켜보겠습니다. 설정 과정이니까 요거는 잠시 뒤에 초기 화면부터 보여드릴게요. 아이패드 8세대의 초기 설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두 제품을 나란히 놨는데요. 아시겠지만 아이패드 7세대는 AP가 A10 퓨전 칩셋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8세대 같은 경우는 A12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되어 있죠. 두 칩셋은 2세대 차이인데요. 실제 성능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드디어 벤치마크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참고로 프로그램은 안투툴을 이용했고요. 아이패드 8세대의 경우는 374,234점, 그리고 7세대의 경우는 252,824점 이렇게 나왔네요. 약 12만 점 차이가 났는데 이 정도 차이면 큰 차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패드 7세대의 그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를 보면 약 25만 점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아이패드 8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대충 44만 점까지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37만 점인데 아마 기기가 좀 뜨거운 상태에서 측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분들의 평균적인 디바이스 벤치마크 측정 결과는 아이패드 8세대는
약 44만 점까지 나오고 아이패드 7세대는 25만 정도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 차이가 꽤 크죠. 이 정도면 거의 20만 정도 차이가 나는데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사실상 AP 차이 하나밖에 안 난다 할 수 있는데 AP의 차이가 사용자들에게 엄청난 만족도 차이를 안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차이는 결코 무시 못할 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아이패드 7세대와의 벤치마크는 안투투로 진행을 했는데요. 갤럭시 탭 S7을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서로 벤치마크 결과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미 웹상에 올라와 있는 벤치마크 점수를 확인해 보자면 갤럭시 탭 S7보다 아이패드 8세대의 싱글코어 점수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개의 앱을 띄워놓고 사용을 하기에는 당연히 갤럭시 탭 S7이 좋습니다. 그러나 앱을 하나만 놓고 쓴다, 그리고 앱을 뭐 많아봤자 한두 개 정도밖에 안 쓴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갤럭시 탭 S7보다는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한 아이패드 8세대가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게 되겠죠. 과연 아이패드 8세대는 구입할 만한 메리트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 가지로 딱 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 제품은 사실 좀 가볍게 사용하는 용도로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정적으로 해상도는 사실 소소합니다. 전작과 달라진 게 전혀 없죠. 따라서 그냥 영상을 볼 때는 뭐 해상도가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엄청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영상을 시청하는 용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강순간용으로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다만 AP가 워낙 좋기 때문에 게임을 할 때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상 벤치마크 성능을 봐도 그렇고요. 엑스박스 무선 컨트롤러, 플레이스테이션 듀얼쇼크 컨트롤러, MFI 게임 컨트롤러 등과 같은 다양한 디바이스와 페어링할 수 있는 만큼 아이패드 8세대를 휴대용 게이밍 콘솔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용도로는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AP만 더 좋게 내놓은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애플의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애플이 요즘 집중하고 있는 게 콘텐츠란 말이죠. 그리고 지난 발표회 때 애플 원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게임 구독 서비스도 함께 들어가요. 원래 영상을 시청하는 부분은 전작부터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꽤 괜찮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여기에 AP까지 업그레이드 됨으로써 이제는 게임용으로도 괜찮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애플 원, 즉 애플이 만들어 놓은 그 콘텐츠 생태계 안에 아이패드 8세대 사용자도 집어넣고 싶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애플은 아이패드 일반 세대를 교육용으로 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교육용이라는 게 조금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 실상 아이패드 시리즈는 필기하기가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데 물론 프로 같은 경우는 워낙 좋지만, 그런데 아이패드 8세대 이 아이패드 일반 라인업 같은 경우는 사실 오랜 시간 동안 필기하기엔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드로잉은 별로예요. 왜냐면 라미네이팅 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패널하고 액정의 사이가 살짝 떠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감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필기감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한 작업을 할 때는 아이패드 8세대가 사실 그렇게 권장할 만한 디바이스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할 수 있겠죠? 아이패드 8세대는 영상을 주로 보시는 분들, 그리고 인강을 수강하면서 가볍게 메모 정도 하시는 분들, 여기에 초중고생인데 필기를 많이 하지 않는 그런 학생들, 마지막으로 게임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참 좋은 디바이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패드 7세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굳이 8세대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여기서의 변수는 역시 게임이에요. 7세대로 게임을 하기엔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8세대로 게임을 하는 건 사실 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7세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게임을 주로 한다라고 하시면 8세대로 충분히 넘어올 만한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8세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저는 아이패드 8세대보다는 아이패드 에어 4세대를 더 리뷰하고 싶었는데 아이패드 에어 4세대는 아시는 것처럼 아직 출시가 안 됐습니다. 국내 출시뿐만 아니라 아직 미국에서조차 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언제 리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애플 제품은 제가 맥 시리즈는 매번 구입하기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맥을 제외한 나머지 디바이스는 항상 리뷰를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현재 아이폰 12 시리즈의 구입과 관련된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 더보기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